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그나마 약간이라도 반등이 있죠. 근데 폭락한 거 대비해서 반등을 해서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려면 시간이 분명히 걸리겠지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만큼의 아마 상승세가 어느 시점부터는 분명히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투자를 하시면서 걱정하시면서 밤새 막 차트를 보시면서 이럴 것까진 전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처음에 투자를 하면서 저도 처음에는 그랬어요. 처음에 한 6개월 동안은 그랬는데 그 이후에 시간이 이제 어느 정도 지나다 보니까 그냥 어느 순간 되면은 그냥 냅두면은 내가 투자한 거보다 저 멀리 가 있더라고요. 예, 이게 항상 그래서 지금도 어저께 오전 새벽까지만 해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시장에 금리 인상을 3월 달에 할 거야 막 이렇게 계속 막 압력을 가했는데 전반적인 지표가 다 긍정적으로 나왔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사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살짝 와그러드는 사그러드는 지금 지표들이 미국 지표상에도 지금 나오기 때문에 사실 금리 인상에 관한 거는 좀 제가 보기에는 그 지표에 관해서는 한 발 물러나서 그냥 관조적인 마음으로 보시는 게 어떨까. 그래서 어쨌건 중간중간에 그거를 명분 삼아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 시장의 압력을 또 일시적으로 가하고 또 달래기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완급을 조절하는 어떤 그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박스권 장세가 올해는 계속 펼쳐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가상자산 시장은 명확한 규제안이 나오면서 아마 주식시장과는 판이하게 다른 아마 엄청 상승장이 오지 않을까. 전 개인적으로 희망의 를 그렇게 돌리고 있거든요. 사실 실질적인 뉴스들도 그렇게 나오고 있고 일단 중국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전년 대비해서 2.6% 하락을 했다. 인플레이션이 하락한다는 얘기죠, 사실상. 그래서 소비자 물가지수도 전월 대비해서 하락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는데 이게 사실 미국 지표하고 미국 인플레이션하고 맞물려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다 봐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유럽 얘기, 유럽에서 최대 강국인 독일도 마찬가지로 도매 물가 지수가 0.50% 하락을 했다. 보시면 하락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을 꺾기 위해서 사실상 지난 몇 개월간의 작업을 미디어를 통해서 쳤던 거고 그게 이제 시장에 먹힌 거죠, 사실상.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보는 거는 FED에서 실질적으로 금리 인상하려는 마음은 없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중국 신규 대출도 마찬가지로 지금 하락을 점진적으로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상황이 그리고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 이게 아마 되게 중요했었을 거예요. 이것도 하락을 해서 이게 아마 강력하게 트리거 포인트가 작용해서 주식시장이든 가상자산 시장이든 어저께 밤에 좀 많이 반등을 했을 거예요. 오늘 지금까지도. 그래서 오늘 아마 중요한 지표가 오늘 밤에 아마 발표가 될 텐데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자 지수.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난달에는 이게 약간 하락을 했잖아요. 그래서 아마 시장이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갔는데 지난달 말부터 사실 지난달 말부터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일 걸 보면 실업자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지표가 10시 반에 어떻게 나올지 이것도 이제 지켜봐야 되는데 어쨌건 긍정적이게 아마 지표는 계속 지속적으로 나올 거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해요. 금리 인상 과격하게 하지 못하게. 그래서 오늘 밤에 나오는 지표도 이제 중요하지만 어쨌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쌓이고 쌓여서 금리가 이제 결정되겠죠. 그래서 어저께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금리를 한번 인상하면 중간에 인하하는 게 아니라 인상을 하고 동결을 하고 동결을 하고 인상을 하고 요런 스탠스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근데 쉽게 아마 금리 인상이라는 발언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 그분 입에서 나오기가 쉽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전 개인적으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라켄 재팬에서 여기 보면 오미세고 베이직 어텐션 토큰 체인링크 신규 상장했다. 그래서 엔화 거래를 지원할 거다. 이게 되게 별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일단 이 크립토 가상자산 마켓에서 일본이라는 그 시장 마켓은 되게 보수적이에요. 그래서 아무 거래소나 들어갈 수 없고 거기다가 크래켄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이미 은행 거래소에 지위를 받은 데기 때문에 근데 또 미국에 또 아니 그러니까 여기 또 일본에 또 들어갔다. 거기다가 이제 지금까지 운영됐던 코인들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베이직 어텐션, 비트코인 캐시, 체인링크, 라이트코인, 오미세고, XRP 요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이 뭐 비트부터 해가지고 알트코인을 엄청나게 지원하는 게 아니라 되게 보수적으로 알트코인도 조금밖에 운영 안 해요. 근데 여기에 일단 들어가서 운영된다는 자체가 중요한 관점이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합니다. 어쨌건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다 괜찮은 코인들이에요. 지금 뭐 시세가 비리비리한 코인들도 있는데 지켜보세요. 끝까지. ETF가 진행될 때까지. 분명히 ETF가 진행될 겁니다. 자, 그리고 FTX 설립자가 디지털 자산 단일 프레임워크 구축이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다고 하는데 여기서도 이제 코인텔레그래프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전 세계 많은 규제기관이 암호화폐가 증권인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지만 이를 통해 투자자를 보호하지는 못할 것이다. 여기서 보면 암호화폐가 증권인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지만 과연 무슨 코인이 대표 주자일까요? XRP예요. 그래서 명확한 규제 안에 트리거 포인트가 되는 거 가장 중요한 코인이 사실은 XRP라는 거예요. XRP. 이거는 뭐 FTX 설립자뿐만 아니라 피델리티에서도 아마 다 전 세계 뭐 세력이란 사람들은 아마 다 똑같은 생각을 아마 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건 그런 얘기가 나올 거고 제가 알기로는 뭐 1월 14일 날 뭐 진행하기로 했던 게 뭐 한 달 미뤄가지고 2월 14일인가 그때 뭐 XRP에 관한 재판이 뭔가 진행될 거다 이런 얘기가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미뤄지긴 하지만 결론이 분명히 나긴 날 거예요. 조만간에. 자, 머지않은 시점에. 그리고 IMF 비트코인 디지털 자산 혁명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성숙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커플링이죠. 주식시 S&P 500 지수랑 비트코인 가격하고 커플링으로 움직인다. 그래서 방향성이 거의 비슷비슷해진다. 지금 현재 상황이. 그래서 주식하고 가상자산 시장의 벽이 어느 순간에 허물어지기 시작을 할 거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하고 예전서부터 아마 제가 이 얘기는 계속 아마 말씀드렸을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주간지를 보다가 업비트 이서구 대표님이 이분이 지금 현재 이제 업비트 이서구 대표님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 되게 많이 노력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주식 시장하고 관련해서 가상자산 시장을 이렇게 수용시키기 위해서 많은 플랫폼에 뭐 어떤 그런 걸 뭐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제가 생각한 방향성이 틀리지는 않구나. 그래서 사람들은 가상자산 시장이 이게 그냥 한순간에 그냥 폭등했다가 또 3년간의 하락장이 또 시작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상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사실 1년 1년 더해지면서 어느 순간 아마 주식시장 같이 돼버릴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TV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아침 식사를 하시고 저녁 식사를 보시면서 오늘 비트코인 가격이 얼마입니다. 뭐 이더리움 가격이 얼마입니다. 비켓 가격이 얼마가 됐습니다. 체인링크가 어떻게 됐습니다. 아나운서들이 주식시장에 뭐 삼성전자가 어떻게 됐다는 얘기 하는 것 같이 그런 얘기 하는 날이 진짜 머지 않았다라고 전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그 주간지를 보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더 확고하게 이제 하게 됐거든요. 그리고 IMF 얘기가 나와서 제가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아마 작년에 이 얘기를 영상에서 아마 했었을 거예요. 근데 코인 시장하고 관련이 전혀 없는 것 같지만 전 세계 통화 시스템하고 사실 연결돼 있는 게 사실 가상자산 시장이거든요. 거기다가 미국과 중국 과연 어떻게 될까? 지금 현재 유럽하고 자 그런 걸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거든요. 보통 IMF 통화 바스켓에는 SDR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5가지 통화가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7월 31일까지 7월 31일까지 기존에 있었던 어떤 그 SDR 어떤 그 통화 비율은 유지를 시키고 8월 1일 날부터 이걸 바꾸거든요. 근데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달러가 41.73%예요. 지금 현재 통화 바스켓에서. 근데 이거를 아마 축소시킬 가능성이 높고 지금 현재 그건 뭐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리고 유로화하고 위에나를 조금 비율을 올려놓을 확률이 높지 않을까. 2016년에 중국 위에나가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뭐 중국의 뭐 어떻다 저떻다 제가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흐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흐름. 그래서 이 지표가 8월 1일 날 나오면 아마 이것도 전 세계 경제에 미치는 여파가 아마 어마어마한 파장을 일으킬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제 중국이 망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상 제가 보기에는 뭐 GDP, GNP를 선두로 해서 아마 어느 순간에 중국하고 인도가 치고 나가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중국 관련한 코인 그리고 인도 관련한 코인에 투자를 하고 있는 거고, 예, 현재 뭐 뚜렷하게 제가 수익률이 많이, 예, 요 관련한 코인들이 많이 있는 건 아니지만 사실, 예, 트리거 포인트가 아마 될 거예요. 이거를 아마 눈여겨 보세요. 예, 올해 중후반에 3분기에 어떻게 되는지.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미 의원이 연준이 CBDC 발행 능력 제한 법안 제안한다. 뭐 요런 얘기가 나왔는데 톰 에머인가? 이분이 어저께서부터 이제 이런 발언을 많이 하셨더라고 제가 보니까 가상자산 시장하고 관련해서. 그래서 이분이 이제 뭐 여기 보면은 현금의 프라이버시 요소를 유지해야 한다. 예, 디지털 달러가 뭐 요런 얘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프라이버시란 얘기, 예, 요 단어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베리 실버트가 작년에 4월 달에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요때, 요 무렵이죠. 4월 15일 날. 자, 여기, 프라이버시, 요 어떤 뭐 프라이버시가 더 뭐 유명해질 거다. 유명한 어떤 그 투자 테마가 될 거야. 요런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상 작년 한 해 동안에 뭐 지캐시라든가 호라이젠이 어, 단기적인 펌핑은 있었지만 우리가 원하는 뭐 솔라나만큼의 어떤 추세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그런 건 없었잖아요. 근데 이게 연기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 이게 뭐 그냥 이분이 그냥 뻥카를 쳤다? 예,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욕을 하겠지만 예, 저는 이 방향성은 틀리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전 세계 모든 국가의 CBDC가 됐건 아니면 이더리움 2.0의 뭐 스케일링이 뭐가 진행됐건 뭐 확장성에 뭐가 진행됐건 어차피 관련돼 있는 모든 코인들도 다 G캐시의 제로 놀리지는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고 거기에 또 부가적으로 파일 코인이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는 거고 그러니까 올해 가장 중요한 테마가 뭐냐면 스테이블 코인의 규제 명확성과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이더리움 2.0이에요. 사실은 이더리움 2.0하고 관련돼 있는 코인들이 뭐 작년 뉴스가 나오면서 단계적인 반등이 있었지만 사실상 뚜렷한 크나큰 반등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켜보세요. 지금 물려 계신 분들도 그냥 예, 지금 뭐 단기적인 뭐 가격에 우리가 제가 딱 그것만 말씀드리고 싶은데 10% 20% 예, 여기에 이제 목매는 사람들이 아마 되게 많을 거예요. 지금 현재 이제 내가 만약에 물려 있는데 거기서 원금 회복돼서 10% 20% 되면 거기서 이제 수익 나서 이제 막 좋아라 좋아라 막 하는데 어느 순간 그게 아니라는 걸 아마 알게 될 거예요. 분명히 10% 20% 익절하려고 예, 요런 코인들에 투자했던 건 분명히 아니거든요. 이 관련돼 있는 코인들에. 자, 한 번 더 이제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일본이 선진국서 탈락하나 1인당 GDP OECD 평균 아래로 요즘 들어서 이제 뭐 고령화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면서 우리나라도 사실 고령화권에 들어가는데 일본이 좀 빠르게 예, 올라갔죠. 우리나라도 한 명이 채 안 돼요. 출산율 자체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게 원래 2027년에 기약돼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그때 이미 우리나라도 예, 뭐 고령화 추세로 이미 들어갔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많은 것들이 아마 앞으로 되게 많이 바뀔 텐데 뭐 여러분들이 이민 가고 싶어 하시는 나라 예, 살고 계시는 전문직 시민권까지 가지고 계신 전문직에 계신 분이 있는데 제가 이제 얘기를 들은 건데 그분한테 이제 한국이 편하다. 예, 한국이 더 살기 좋다라는 얘기를 직접적으로 하고 한국에 와서 살고 싶다라고 그분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되게 예, 의미심장한 발언이거든요. 이 말이. 거기서 집도 있고 시민권까지 있는 사람이 거기다 직업도 예, 되게 수십 년간을 전문직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 과연 이런 얘기를 과연 왜 할까요?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만 계속 사셨던 분들은 왜 이런 얘기를 할까?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겠지만 사실 예, 그래요. 한국이 살기 편해요. 그러니까 제가 또 이런 얘기하면 댓글에다가 돈 있는 사람이 살기 편하다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똑같아, 똑같아. 돈 있으나 없으나 예, 더 불편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뭐
미국이 됐든 호주가 됐든 캐나다가 됐건 뭐 그거는 뭐 제가 보는 관점은 그래요. 어쨌건. 그리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자, 그리고 찰리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는 투잡을 하고 있어서 항시 이른 아침 출근해서 블루투스로 들으면서 힘내면서 일하고 있어요. 지금은 사무실에 조금 일찍 나와 다시 한번 들으면서 감사의 글 올립니다. 내부의 적인 가족들, 저보다 훨씬 힘들게 살아가는 지인들에게 안타까워 찰리님 방송도 소개해주고 열심히 설명해줬는데 오히려 주변 지인들은 거봐라 떨어지지 어쩌려고 그래 이런 배신에 따가운 눈치를 주네요. 하지만 저는 늦게 들어온 만큼 더 꿋꿋이 가고 다짐에 또 다짐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아무 말도 안 해주려고요. 그래 몇 년 후에 보자꾸나 나는 간다 쭉 이렇게 댓글 적어주셨는데 저한테는 이 댓글이 되게 인상에 마음에 와닿고 저 예전에 이제 제가 생각나더라고. 저도 똑같았어요. 제가 이거 코인 투자할 때 저희 가족들도 되게 이상한 눈으로 봤었어요. 사실은. 예,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냥 아마 지금 투자를 하시면서 그리고 코인 시장을 투자 안 하시는 분들은 지금 막 불안한 시장 장세니까 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아마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 추천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댓글 적으시고 밑에다가 누가 또 댓글을 적으셨는데 추천해 줬는데 그 돈 벌면 수익 나면 지 탓, 잃으면 뭐 남 탓, 뭐 이렇게 적으셨는데 그게 맞는 말이고 투자는 그냥 조용히 그냥 하시면 돼요. 제 유튜브 추천해 주실 필요도 없고 추천해 주지 마세요. 근데 마음만 받고 저는 이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어쨌건 이제 코인 투자를 한다는 게 그냥 유튜브 보고 뭐 누가 어떤 코인 좋아요 뭐 이래서 이제 발을 들여 놓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냥 큰 흐름의 관점을 보셔야 된다는 거죠. 달러는 지금 어느 위치에 와 있고 전 세계 통화 시스템은 과연 달러 이외에 SDR 통화 바스켓에 있는 위에나가 됐건 유로화가 됐건 중장기적으로는 그것들이 어떻게 될까? 과연 왜 중앙은행들은 CBDC를 왜 만들어냈을까? 그리고 과연 비트코인은 과연 향후에 SDR에 어떤 위치를 차지할까? 저는 SDR 통화 바스켓에 6번째 자리에 들어갈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6대 기축 통화 자리에 전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은 뭐 이게 뭐 10억이 가네, 얼마가 가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진짜 긴 관점으로 보면 저는 그냥 숫자로 따지면 100억 정도까지도 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진짜 그때까지 사라지지 않는 코인들 있죠. 2%에 들어가는 코인들. 베리 실버트가 얘기했던 2% 생존하는 코인들에 투자했던 그 코인들은 과연 얼마가 될까요? 2025년에 지캐시를 6만 달러 간다고 그 베리 실버트가 예전에 이제 예견한 글이 있잖아요. 그러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그때 정도. 지금서부터 몇 년 남지도 않았어요. 지금 가격하고 그 가격하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때까지 사라지는 코인도 아마 되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산 운용사나 아니면 뭐 안트 파이낸셜 뭐 관련한 거 그리고 바이낸스에서 투자한 WRX 뭐 요런 코인들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어쨌건 아마 좋은 결과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1회 1비 하지 마시고 그리고 글 써주신 거 보니까 제가 그때 뭐 예전에 이제 댓글 달아주신 분 중에 이제 루나에 투자하셔가지고 좀 돈을 많이 버신 분이 있는데 그분 생각도 나고 하네요. 그래서 그분 같이 차라리 시세를 자주자주 보지 마시고 보안만 철저히 해두시고 보안만 이중 인증 뭐 이런 것만 철저히 해두시고 시세는 자주 보지 마시고 그냥 나중에 그냥 한 1년 후에 열어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투자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시세는 저는 보긴 보죠. 저 뭐 좀 오래됐으니까. 근데 투자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시세를 많이 자주자주 확인하지 마세요. 오히려 감질나고 사람 멘탈만 더 들었다 놨다 하는 거기에 휩싸이기 되게 쉽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고개 숙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항상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